자, 마을과 공동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앳 경기.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산에 와서 특별히 저희가 마을 진담 앳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그 마을 진담의 그 전대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와 같이 이 자리를 달궈 주실 경기연구원의 최준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연구원의 최준규입니다. 지난 마을 안산에 와서 저번에는 이제 저희 경기 마을지원센터 협의회 이필구 사무총장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오늘은 진짜 이제 안산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실세 사무국장님, 지금 직원분들이 문 밖에서 사진 찍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금미 사무국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피부 아름다운 여자 이금미입니다. 근데 자기소개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 차기 센터장 이거 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조금 노리고 있고. 예. 또 원래 이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은 네. 비상근이면서 네. 안산 Y의 사무총장님이 겸직을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역시 차기 센터장님이 왔으면 차기 사무총장님이 될 수 있다. 된다면,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Y가 워낙 예. 조금 운동성이 되게 활발한 곳이고, 그렇죠.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예, 경험과 역량이 좀 마을 만들기로서는 좀 괜찮은데 예. 아이의 그 운동성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곤란한 질문에 넘어가고, 저희 안산시 센터 소개하기에 앞서서 네, 안산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박사님 두 분은 안산시를 어떻게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면 뭐 키워드? 사실 저는 작년에 그 안산 희망마을 추진단과 마을 진담을 저희가 이제 경기는 아니고 그냥 한번 찍었었어요. 그래서 뭐 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안산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세월호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옛날에 뭐 시와호부터 시작해서 그 환경 문제나 아니면 뭐 여기가 이제 신도시잖아요. 사실 원래 여기 토박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여기 이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인구는 많지만 대부분 또 산업 근로자들이 되게 많고요. 그또 최근엔 또 다문화 산업 근로자하면 또 다문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시와호도 있었고 그래서 도시 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대단히 좀 대한민국에서 좀 특수하면서도 뭔가 또 세월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애틋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역시 안산을 사랑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진짜로 안산을. 아니 정말 너무 명확하게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안산을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 그다음에 대부도가 있는 해양도시, 그렇죠. 그다음에 다문화가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그다음에 자연, 그다음에 뭐 공동체 이런 정도로 잘 개념으로는 주민으로서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제 안산을 와서 들여다보니 예쁘단 말이 있잖아요. 진짜 관심을 갖고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 안산에서 새로 보이게 된 것은 안산에는 86년도에 승격이 됐어요. 시로. 그런데 그 안에 저는 그 짧은 역사가 30년 정도의 젊은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준비하면서 공동체를 들여다보면서 안산에 관심을 보면서 보는 거는 30년의 역사는 시로 승격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되고 주민들이 이주해 오면서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방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간척지가 생기고 단지가 이제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일자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각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문화가 또 만든 100여 국의 10국의 나라에서
지금 10만여 명의 또 외국인들이 좀 거주하고 계신 곳이기도 해요. 또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다문화, 그다음에 자연, 바다 이런 해양 도시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도시예요. 예. 근데 좀 특성을 살펴보니 여기가 신석기 시대 운집부터 신석기 시대의 고인돌, 예.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대송나라와 무역을 하던 곳이었고요. 그렇죠. 스케일이 크게. 조선 시대에는 김홍도, 이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일제 시대를 보면 그 시문의 농촌의 최용신 선생님. 심훈, 네. 최용신, 예. 최용신이 그 농촌 개몽을 했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단지 안에 그 다양한 문화와 우리 역사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러네요. 어우러져 있는 예. 곳이죠. 이미 조선 시대부터 농촌 개방해서 마을 만들기를 했던 곳이네요. 여기가 바로. 그래서 예.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게 시 특성이 이 계몽이잖아요. 주민들이 깨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자랑하고 싶은 건 이런 역사도 있지만 안산의 시민성이 어느 지역 시민성이. 예. 그다음에 그 활동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예, 역시 이 센터가 이 안산 YMCA라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게 네. 시민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뭐 누구보다도 경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경기연구원의 최진규 박사님과 또 이 안산의 센터를 이끄시고 있는 사무국장님 앞에서 제가 이거 뭐 괜히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아는 척을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안산시 소개를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예. 센터장님이 사무국장님이 예. 자기 센터장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시장님을 노리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쨌든 저희 이제 안산시 얘기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안산은 저한테는 되게 따뜻한 도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살 6살 아이가 있는데 안산으로 되게 자주 놀러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 이제 지원센터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안산시 공동체 지원센터 가장 대표적인 지원센터 사례이기도 하고 선진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원센터 소개도 해주시고 운영하시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박사님이 초창기에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다른 타 지역보다 최초에 2008년 조례를 개정하고 네. 처음으로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운영 이제 민간 위탁으로 진행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은 그냥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었고요. 예. 그 안산시가 이제 접경지들을 지금 말씀하셔서 그 내부된 시야호가 예전에는 막 썩어가는 죽어가는 죽음의 도시였잖아요. 그 시야호를 이제 시민단체들이 살려내는 과정 중에 이런 활동들이 차단되지 말고 이 안산의 공동체를 좀 정주시기 좀 신도시면 아까 또 초창기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민이 많은 도시다 보니 그럼 이 신도시와 이주민이 많은 도시를 어떻게 그 문제를 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진 단체들과 또 10여 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그럼 이런 정주의식을 주는 공동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주도해보자 라고 지원했고 그 과정을 조금 이 초반기부터 계속 뒤난하게 계속 활동을 했던 거죠. 예. 그 용기가 좀 제가 보는 입장에 저는 그 활동이 진행되어서 지원센터가 개조되고 그 이후에 접하게 되었지만 그 활동을 보면서 과연 주민들이 이런 것을 그 시대에 그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시민단체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끌었지만 그런 경험이 지금의 지원센터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 거기도 주민들이 그 경험이 작은 성취감이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부여받게 된 것 같아요. 그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센터가 문을 연 건 몇 년도죠? 네네. 그 간에 진행했고 2008년도 이전에 조례가 되어졌고 운동이 있고 2008년도에 조례 하에 개소된 게 2008년 2008년. 그러면은 2008년부터 운영 형태는 계속 민간위탁 방식이었나요? 네. 그러면 계속 안산 YMCA가 계속 안 바뀌고 계속 위탁을 받아 오셨나요? 네네. 그 간에 이제 저는
2013년에 들어왔어요. 근데 2008년 하고 지금 지원센터가 14년 정도 유지되면서 저는 약간 중간 지점에 왔었던 거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Y 이제 시민단체들 협력해서 Y라는 법인으로 위탁을 받고 그다음 위탁이 왜 재위탁이 되잖아요. 네. 2년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공개해서 근데 이제 Y가 또 받게 되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재위탁하는 과정들이 계속 사실 민간 위탁 형태가 가지는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이 모법인이 바뀌면서 그렇죠. 느껴진 이 단절과 혼란 혹은 이 학습 역량들이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확실히 전문성을 안산은 축적. 예. 어떤 기층에 있었던 시민사회의 건강성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들을 피해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안산시 마을만들기가 지원센터 지속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도 법인이 예.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네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것을 뭐 정책적으로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는 진짜로 순수한 마음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이고 또 뭉치고 어떻게 보면 뭐 세월호나 여러 가지 또 부침도 있었으면서 그런 것들을 또 주민들이 또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나가자 이런 것들이 뭐 정치나 정책이나 이런 건 무관하게 쫙 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계속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사례,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할 때 안산시가 정말로 그러니까 안산 Y 마을만들기 센터가 관과 무관한 그런 센터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런 면에서 진짜로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궁금해하는 점들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와 지방자치 내지는 주민자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2013년 뭐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 주민들은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마을 계획을 주도적으로 잡으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쪽에서는 좀 다른 지역에서도 선도적인 지역에서 이렇게 이 논의가 있었지만 좀 정책적이나 좀 이렇게 좀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에서 갔는데 이거 순수하게 진짜 안산에서는 정말 그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자발적으로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성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센터가. 저희가 이제 성과를 네.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고민 지점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 만들기가 지원센터가 주체적으로 행정과 무관하게 이걸 갈 수 있냐라는 문제에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예. 저는 무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센터에 비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간 건 맞아요. 예. 주도적으로 갔지만 그 안에서 행정의 담당자가 또는 행정의 그 지자체 담당장이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저희가 주춤할 때도 있고요. 이걸 이제 어느 그렇죠. 예. 필 때도 있지만 그건 뭐 굉장히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건 조금 행정이랑 같이 갔으면 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가 소소하게 진행되거나 동단위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렇죠. 관심이 크게 없어도 그들이 이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마을 계획이라는 거를 2013년으로 예. 경험하고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주도성을 갖고 확장시켜 나갔잖아요. 네. 근데 끝에 확장시킨 결과 실행의 문제라든지 예. 이게 정책으로 반영돼야 되는 문제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때부터 정책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실제 정책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행정이 그걸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데 저희도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네. 걸리죠. 주춤했다고 표현을 좀 주셨는데 저는 주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정도는 뭐 어디나 있는 일이라고 보고 결국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마찰은 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해하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럼 네, 예. 근데 그런 맥락에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예. 그래도 안산시의 행정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걸 받아가지 않았지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을 계속 해준 거죠. 끈기 있게. 예. 어쨌든 바라봐주고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할 부분은 좀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정의 역할과 또 중간 조직의 역할이 있다 보니 본인들의 조금 역할이 충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라는 공통의 주제가 있고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되고 그렇죠. 그 공동체 활성화가 안산시 발전 방향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 중에 또 정부의 정책이 예전에 비해서 그 초창기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적극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또 적극적인 부분에서 또 힘든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극적일 때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려운 점이 이거이긴 한데요. 이제 미리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게 정책이 되어다 보니 각 부서에서, 저는 각 다른 지원센터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각 부서에서 동일한 주체를,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사업 성과를 내려면 그렇죠. 공동체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들의 활동의 역량이 얼마큼 되냐에 대한 판단이 주어지잖아요. 거버넌스에 익숙하지 않죠, 확실히 우리가.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근간에 이 10여 년간의 경험이 있다 보니 저희가 자랑할 거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지원센터가 그나마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게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 같이 사업에 몰려버리는 거죠. 몇몇 공동체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할 예산이나 이런 가치와 방향성이 각 바구니로 이제 담겨져다 보니 공동체는 하나인데 바구니가 여러 개로 몸을 좀 나눠서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행정과 거버넌스를 할 때는 뭐 행정의 여러 제약으로 그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지원센터는 이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예. 어쨌든 선배이잖아요. 각 지원센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센터가 생기고 지경이든 민간 이통이든 생기고 있는데, 그럼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라고 계속 고민점을 가져가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를 성장시켜 놓고 그 공동체가 타 부서랑 다양한 사업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파상리가 나오는데, 그럼 지원센터는 이 시점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냐 고민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부서에서는 한 부분에는 그렇게 성장한 쭉 커온 공동체에 대한 맞춤형이 지금 현재 뭐 이슈는 뭐 주민자치되어 있지만 그 공동체로 개발 단위로 본다면 나의 뭐 마을 기업이라든지 뭐 마을 자선화라든지 이런 뭐 학습적인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더 뭘 해야 돼? 그렇죠. 라고 하는 고민하는 공동체가 있고, 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쵸. 결국 그 방향성을 누가 설정해? 근데 저희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에 같이 클 때는 같이 공부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했지만 마을마다 굉장히 다른 성격들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 맞춰서 이 사례를 모델을 구축해주지? 네. 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각 단위의 모델들이 또 구축되어야 되고 한 축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원센터의 역할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주체를 발굴하고 그 다음 주체를 발굴한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늘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라고 하잖아요. 끝에는 주체가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아서 다른 주체를 만들고 또 활동을 하고 진행되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방향성이 하나. 그래서 자업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각 성장의 단위들이 그냥 공동체를 초월해서 마을로 나갈 때 네. 어떤 사회적의 그런 공감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네. 발굴하고 정말 공동체로 남는 게 아니라 시민 정말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정책을 제안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서 네. 지금 지원센터는 오히려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사무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마을 만들기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고민이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이 뭐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가 가장 고민인데, 그 안산의 경험이랄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진짜 계속 자랑하고 싶은 게 공동체예요. 근데 안산이 25개 동인데 지금 거의 20개 동에서 대표할 만한 공동체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거나 공동체들이 근데 저희가 보면 갈수록 예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할까? 얘 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목적이었고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 막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경험이 쌓일수록 하는 느낌은 방향을 초창기에 잘 설정해 주는 게 좋구나. 내가 네.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에 대한 가치는 뭘까? 막 이렇게 막 고민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실무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공동체 활동에 할 때랑 가치랑 이 실무자로 있을 때, 그다음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을에서 난 그래도 이걸 해야겠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안산에 이제 일동하고 사동의 사례가 네. 굉장히 유명한데 네. 그 사례를 뽑은 이유는 뭐 다 자랑하고 싶지만 뭐 진짜 자랑할 만한 공동체가 되게 많지만 첫 번째 개인의 욕구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좀 바라보는 관점들, 그 관점을 넘어서 동으로 또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 그게 지역사회를 넘어서 그러면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그것까지는 안 갔을지도 어쨌든 지역사회 잘 되는 게 국가의 발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이 잘 돼야죠. 그런 가치를 갖고 활동하는 공동체가 뭐 일동의 울타리 너머라든지 사동에 강골 주민회가 있고 이분들은 마을 계획 세울 때도 대부분은 초창기에는 지원센터가 주력으로 이제 마을 계획을 하잖아요. 많이 도움 필요하죠. 그죠. 예. 근데 이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이후로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늘었는데 초창기에 파트너십을 지원센터로 전문가의 파트너십이 아닌 정말 주민 마을 공동체처럼 파트너십을 어깨를 견주고 그들한테 들어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 사회적 경제를 넘어서 공간이라든지 뭐 주민자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마을 돌봄, 그다음에 네. 마을에서의 일자리를 예전부터 고민하신 거예요. 네. 이분들도 지원센터도 오래됐지만 그들과 같이 성장한 공동체 또는 그들로 인해 성장한 지원센터 이런 그 부분을 한다면 그 공동체를 좀 다루셨으면. 근데 마을 공동체를 시작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진구 박사님께서 네. 가장 관심 있게 봐오셨던 주제였던 것 같은데 이 안산의 케이스들이 좀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시사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파트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계속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뭔가 이거를 기계적으로 혹은 원리대로 원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그것에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 공동체에 기반해서 뭐 그것이 사회적 경제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경제 활동으로 이어진 케이스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들을 보면 뭐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의 공간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시나 뭐 중앙이나 도 차원의 정책과 결합돼서 그 케이스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사람 얘기하셨는데 특정한 인적 역량이 들어와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것들을 너무 단순한 경로상으로만 보지 않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번 편이 중간 지원 조직의 질적인 성장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면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만들어 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지원 사업들이 아주 직접적인 산출물 말고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사업이든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든 이게 무조건 A에서 B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니라 B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이 연구해야죠. 우리 네. 국장님과 같이 현장 실화적으로 연구를 해야죠. 예, 말씀하시죠. 제가 논문을 썼는데 대학원 석사 논문을 쓴 게 그 마을 페북에서 봤습니다. 네, 마을 공동체. 네, 저만 안 봤네요. 아니 보셔야죠. 그걸 왜 보셨어요? 중기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의 지속 요인에 대해서 썼는데 최진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A에서 B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실은 이분들이 지속하려고 내가 이 단계를 설정해놓고
내 목적은 단 이거야라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모델을 가설로 해서 논문을 썼지만 쓰는 과정에서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럼 과연 이분들이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분들이 시작할 때 나는 중간 조직의 지원을 받고 정부의 정책에 연결되고 주민자치를 하고 우리의 공간이 생겨서 사회적 경제로 연결돼서 나는 지속할 거야 라는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목표는 뭐에서 쓰냐면 내가 이 활동을 왜 하느냐의 가치인 거예요. 네, 내 그렇죠. 아이가 그렇죠. 내가 살기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나의 그 성장 단계에 맞춰서 그분들은 예. 했는데 그 과정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의 학점은 그 주민분들이 그 자리에 그 마을에 계속 계셔야 된다. 그렇죠. 네. 왜? 이사라도 가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죠. 사무국장이었지만 사무국장이 바뀌면 또 지원센터의 방향성이라든지 이 실무자들이 이제 방향성이 바뀌듯이 그 하나의 그 리더가 바뀜으로써의 마을은 계속할 수 없고 그 리더는 실은 그 마을을 떠나고 싶어도 그 마을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어디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잘했는데 저의 분양을 받았어. 아파트가 고가야. 그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간다면 그 마을은 지속할 수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별 목표보다 그 사람의 가치. 가치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안 가신 리더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마을이 그만큼 좋으셨군요. 좋으셨던 거죠. 아니, 저는 그 마을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왜 나 같으면 갔을 텐데 왜 안 가셨을까? 근데 그런 사례들을 점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지역을 말하는 것들이 내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관계없는 숫자가 아니라 내 진짜 삶의 관계나 삶의 질이 핵심 요소가 되는 사회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언젠가는 그것들이 뭐 당연한 시대가 오겠죠. 네, 그런 그렇겠죠. 의도를 네. 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지원센터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지금 요 카메라 밖에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분들도 와 계시는데 경기도나 경기도 센터 혹은 뭐 중앙정부도 좋고 어디든 좀 지원센터가 더 활발해지게 질적인 제 도약기를 갖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두 박사님의 이제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간간히 보는데 저희가 똑같은 그 메아리를 계속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도 지원센터에 회의하면 그래요. 우리가 지원센터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게 작년에도 요청했던 거고 재작년에도 요청하고 올해도 요청하는데 지원센터 왜 안 바뀌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원센터도 주민의 입장처럼 네. 안산시 또 경기도 마을 공동체의 목적하고 바라는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공동체 활성화가 되려면 지원센터들도 마을처럼 각자 영향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제 31개 시군구가 있고 또 서울에도 있지만 어떻게 지원센터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그러면 주민공모사업이 실은 원래는 예전의 구조상은 국가에서 해주던 건데 개인의 욕구와 국가의 욕구와 그다음에 해줄 수 있는 부분과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금 갈리면서 공통 지점에서 공동체들이 좀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국가 예산도 지어버리고 개인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꼭 공동체만의 문제인 것처럼 제시돼요. 즉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네는 시나 경기도에서는 이걸 공동체의 활동이 굉장히 훌륭했느냐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을 따기 위한 주체들도 간혹 있고 또는 진짜 이 공동체 활동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뭐를 조금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되나, 뭐를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나, 뭐를 좀 유연성 있게 해야 되나 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그 행정에 의해서 또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워서 경기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어쨌든 광역으로서 기초 단위의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원센터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뭐 연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는 이런 게 있어요. 시에서는 안 되는데 도에서 풀어주면 시도 풀어줘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거꾸로 시에서 풀어놨는데 도에서 이걸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늦다 보니 거꾸로 이게 더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럼 시는 또 광역을 따라가요. 근데 안산시는 좀 공무원들이 좀 훌륭한 공무원들도 있지만 어쨌든 내 자리에서의 감사라든지 역할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으니 그걸 따라가는 건 좀 있잖아요. 그런 걸 열어주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저희가 뭐 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여쭙고 싶고 또 경기센터와 뭐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다양한 또 바람이나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지만 또 그런 얘기를 또 길게 하다 보면 또 관제방송 티가 또 너무 나니까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요. 좀 네. 사실 그래서 자꾸 딴 얘기 하려고 하다가 최준규 박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하고 싶은 마무리 말씀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제일 어려운데요. 그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준규 박사님부터 먼저 마무리 말씀 좀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이금미 국장님한테 오늘 못한 거, 뭐 홍보의 말씀도 좋고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새로운 과업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도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면 딱 정형화된 이 정도의 모습들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우리가 10년의 경험을 가졌으면 중간지원 조직이 해야 되는 새로운 상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이 운영되는 새로운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시점이겠다. 특히 저처럼 연구 파트나 정책 파트에 있는 분들은 더 선도적으로 그런 이야기의 장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늘상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로 자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자리였고 안산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국장님 눈빛이 확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그런 제도와 새로운 사항을 만드는데 많은 참고나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그러면 저는 집보다 더 많이 오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40대에 이 활동을 시작했고 네. 마을 공동체 지원 활동가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밟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저는 살면서 이 자리가 굉장히 행복하고 내가 원한 목표를 좀 이룬 것 같아요. 그 목표는 뭐였냐면 제가 40대에 직업을 전환하면서 마을 활동가에 들어갔을 때 목표는 내 아이들이 사는 환경이 지금보다 좋았으면 좋겠다. 조금 돈이 없어도 학원에 들어가도 이 아이들의 환경이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작은 소망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주민을 대할 때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 내가 못하는 활동을 그 작은 우리는 굉장히 힘든 활동을 주민들은 새벽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가치와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 마을 만들기가 지금 조금 빡세요. 근데 그런 가치나 이 목적을 맞춰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워라밸이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니까. 예, 어렵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참.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그런 곳이고 저는 이제 지원센터로 아까 말씀드린 이 10여 년간의 지원센터의 경험이 어떻게 또 지원센터에 좀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10여 년간 계속 지내고 그 이전부터 진행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더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게 알려지도 가치가 인정받아야지 또 마을 공동체 활동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목적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고요. 더 홍보하자면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오시면 언제든지 웃음으로 환영해 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근데 막 전화 주셔서 뭐 자료 달라거나 이럴 때는 조금 예의를 갖춰서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예, 갖춰야죠. 그 얘기를 왜 절 보고 이렇게. 예, 맞아요. 잘 맞으셨네. 자, 오늘 뭐 되게 좋은 얘기 되게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정말 저도 같이 출연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뭐랄까,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 다른 목적 때문에 잠시 있다가 가는 이런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동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끼고, 살아가고 싶은 동네. 이것들이 진짜 마을 만들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만 뭐 저희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또 뭐 한 말씀씩 뭐 아니요. 이만 꼭 예.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 했어요. 예, 하시죠. 이 영상으로 뵀던 두 분을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예, 뭐 얘기 많이 나누셨잖아요, 그동안.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안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